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투자 정석 1부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오늘 바깥에는 하루 종일 비가 오네요. 부처님 오신 날이자 또 스승의 날을 맞아서 오늘 또 이렇게 특집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물가의 한 주이자 또 AI 빅 이벤트의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 만큼 더 내 포트폴리오는 괜찮은지 점검 받아보고 싶은 분들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특집 투자 정석에서는 MTNW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예정이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수 방법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네, 투자 정석 실시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3가지 지금 화면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이 가장 빠르겠고요. 02-786-1022번 또는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빠르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한데요. 013-3366-8200번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한데요. 머니투데이 방송이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방송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또는 하단에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여기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특집 투자 정석 1부 오늘 MTNW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고래 삼총사 중에 2분 출동하셨습니다.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공명 정지우 어드바이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도 이렇게 휴일을 맞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전략, 좋은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출동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5월에 정말 딱 중간인데요. 최근 시장 참 대응하기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떤 섹터와 또 종목을 봐야 될지 두 어드바이저님들께 힌트 간절하게 바라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지금 주목해봐야 될 주도 섹터 저희가 먼저 분석 들어보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또 갖고 온 자료들을 좀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도 섹터를 뭘로 해야 될 것이냐. 자, 미래 저는 일단 빌더버그 회의에서 이미 결정이 났었죠. 수년 전에 4차 산업혁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뭐 회의 주체들이 MSCU라든가 많은 워렌 버핏이라든가 다 결정이 나와서 계속 몇 년 동안 우리가 디지털 뉴딜 정책과 혹은 신재생에너지 이러한 관련주,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매매,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왔었는데 이 디지털 뉴딜 정책 안에서도 최근 주도적으로 움직이면서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을 매매를 해야 좀 더 빠른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바로 이제 오픈 AI에 대한 이번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AI주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생성형 AI 관련주가 이번에 오픈 AI에 대한 개발, GPT-4 개발과 함께 이번 이슈가 터지면서 앞으로 조만간 이 생성형 AI 관련주가 시장은 계속 주도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좋았었고, 근데 AI 분야에서도 새로운 또 시대가 열리겠죠. 특히나 이번 애플이 비전 프로를 내달 미국 외에 출시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는 더우전자에 대한 관심도도 관련주이기 때문에 애플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더우전자 상승 예상을 하면서 한번 관심권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GPT 개발사 바로 오픈 AI가 13일 날에 발표를 했죠. 보고 듣고 말하는 새로운 인공지능이죠. 그게 바로 생성형 AI 스스로 생성하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내서 AI가 시작이 됐다면 이제 새로운 것을 생성하는 AI 뭐 보고 듣고 말하고 이건 대단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GPT-4가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AI 경쟁에서 많이 뒤처져 있는 애플이 그동안에 어떠한 성장 산업으로서 이어갈 것이냐. 로봇하고 비전 프로의 메타버스 쪽 그쪽을 키우겠다 했지만 AR 쪽도 삼성을 따라잡아야겠죠. 세계 시장 스마트폰 점유율 1위가 삼성으로 바뀌었죠. 이번에 갤럭시 24가 출시가 되면서
이번에 다시 뒤집기 위해서 하나의 큰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애플이 저는 이번에 오픈 AI에 대한 이 기술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만 된다면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이 되면서 다시 한번 역전이 될 수 있어요. 생성형 AI 보고 듣고 말하는. 그래서 이번에 이슈가 터지면서 애플이 자사 음성 서비스에 시리의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데 현재 구글 오픈 AI와 아마 애플하고 구글과 오픈 AI의 애플과의 애플이 구글과 오픈 AI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이번에 공개했던 과정에서 오픈 AI는 GPT-4가 현장에서 실시간 완제품을 실시간 공개를 했지만 현재 구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제품을 완성한 게 아닌 일부 제품을 화면을 공개했을 뿐 실시간 공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오픈 AI의 협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 결정이 된다면 애플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것 같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다면 생성형 AI 관련주의 국내에서도 시작되는 외국인들이 어제 최고 대략 그 시가총액 수천 개 되는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들이 막 10위권 안에 대량 사는 종목들이 최고 수급이라고 제가 보통 지칭하거든요. 그렇게 대량으로 수천 개 중에서 10위권 안에 20위권 안에 대량으로 났다? 그 주가 쉽게 올라가겠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샀는데 그 종목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종목이 국내 생성형 AI의 대표주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여서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홍조 의원님의 종목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픈 AI가 공개한 GPT-4 진짜 놀랍더라고요. 보고 듣고 말하는 AI의 시대가 정말로 도래를 했고 마치 영화 속 세상이 곧 펼쳐지겠구나 하는 기대감도 상당히 커집니다. 자, 그렇다면 정지우 의원님 의견도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겠죠. 위원님 어떤 섹터 볼까요? 예, 역시 AI와 반도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반도체를 오늘 좀 설명 또 들어볼 텐데요. 이 반도체가 예전에 인터넷 시대 때를 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고 일어나면 인터넷 관련주가 상한가 들어가고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이 워낙 좋아가지고 또 주말에도 좀 언론 보도가 이제 또 나오더라고요. 엔비디아 이제 목표 주가 55% 월가 쪽에서 나온 부분인데 또 이상 또 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TSMC가 이제 실적 개선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지금 이제 업황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도 2분기부터 파운드리 업황 이제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의 HBM을 수주할 수 있다 없다 말들이 많은데, 일단 삼성전자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 의견들을 계속 좀 피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이제 턴키 수주 가능성이 좀 있고, 이 AI 가속기도 HBM이 탑재되지 않은 AI 가속기를 네이버에 1조 원 공급한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삼성전자는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MS 같은 데도 이 LPDDR 기반의 AI 가속기를 영업을 지금 이제 또 띄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테일러시 공장이 또 완공이 돼요. 올해 연말이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증설을 또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내년까지 이 HBM 물량이 이제 완판됐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수주를 하든 안 하든 HBM 이 물량이 지금 딸려가지고 실적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것 같은데 내년도는 2배 이상 이제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도 이 EUV 이제 장비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특히 TSMC 인텔이라든지 EUV 장비 첨단 미세 공정 EUV 장비가 이제 들어갈 텐데 이 노광 장비 같은 경우가 EUV 펠리클도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FSD 같은 기업들도 또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좀 받을 것 같고 무엇보다 ASML이 올해는 실적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이 얘기가 나온 부분이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역사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마 하이나 EUV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역사적인 이제 수요가 발생된다고 하면 역시 EUV 관련주들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년도에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SKC 앱솔루엑스에서 대량 양산을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게임 체인저죠. 거기에 또 삼성전자는 내년도에 이 꿈의 메모리라고 하죠. 꿈의 인공지능 메모리, HBM 핀 메모리를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하이브리드 본딩 이쪽에 이제 기술도 지금 이제 척척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이
이거 뭐 AI 지금 이 생성형 AI를 위해서 이게 반도체가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반도체들이 지금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와야지만이 본격적으로 가는 거고 정상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실적이 없이 가는 거는 그냥 안 꼽는 찐빵이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엔비디아도 그렇고 삼성, SK하이닉스 실적이 좋아지는 상태에서 지금 가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지금 거의 사실상 바닥권에 좀 내려오지 않았나 싶고요. 간밤에 좀 어느 정도 이제 휴일 꼈는데 지금 어제죠. 미국 증시도 상승 마감을 좀 해줬고 오늘도 이제 미국의 CPI 발표 나와야 되겠지만 아마 뭐 예상치 크게 상해치만 나오지 않으면 오늘도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다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한 15시간 정도 지나면 또 우리 시장 개장을 하게 될 텐데 또 문이 열리게 되면 결국에는 반도체 종목들 우리가 결국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숫자로 말해주는 종목들 우리가 미리미리 살펴보면 좋을 텐데 잠시 후에 정주혜 위원님의 종목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 섹터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관심 가져봐야 될 위원님들의 관심주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조 위원님, 관심주 어떤 종목 볼까요? 아까 제가 상성형 AI 관련주 삼성 SDS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삼성 SDS.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AI 안에서도 생성형 AI 시대가 본격화 지금 이번에 됐죠. 오픈 AI가 발표가 되면서 이거는 영화에서 나오는 정말 우리가 실질적 진짜 AI구나라고 보고 듣고 말하는 지금까지 그런 AI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 SDS가 일단 포인트가 또 잡혔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는데요. 기업이 좋다고 앞으로 미래가 밝다고 그런 거 많죠. 수천 개가. 밝지 않은 기업은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다 미래가 밝고 다 뭐 한다고 하고 뭐. 근데 주식은 타이밍과 시장에서의 흐름, 그러니까 유행을 할 때 바로 주도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유행할 때 매매를 해야 그 수익률이 빨리 나는데 1년 후에 유행할 가능성을 미리 두고 미리 산다면 뭐 수익이 나겠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이번에 GPT-4 오픈 AI 발표가 나면서 이제 시장에서 분위기를 업 시켰죠. 일단은 5월 14일 날 명품 꿈의 투자법에서 외국 매수 최고 수급이 유입된 종목이 바로 삼성 SDS가 이제 확보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삼성 SDS가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산 종목이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 고래 삼총사에 맞섰던 종목들이 두산, 대형주, 대기업 두산, 그때 외국 매수 최고 수급으로 주가가 수직으로 한 달 동안 올라갔어요. 현대롭텐도 명품 수급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인들 매수 최고 수급 들어오는 동시에 3, 4, 5단계의 매수세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명품 수급으로 말씀드리고 주가가 한 달 동안 이상 쫙 올라왔어요. 자, 일단 대량으로 그 수천 개 중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아니면 뭐 10위권, 20위권 나는 거의 최상위권 정도에 들어갈 정도로 대량으로 들어오고 주가가 안 가는 거는 거의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까지 강하게 들어오고 근데 지금 딱 오픈 AI가 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종목이라 보고 있고요. 국내 IT 서비스 시장에서 1위 사업체로서 삼성그룹 계열사입니다.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뭐 삼성이 이 시장에서 또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성형 AI 쪽도 대표적으로 삼성그룹 내에서 대표적인 기업이라서 이쪽 삼성 SDS 주가 자체가 장기적으로 크게 좀 상승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기업용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번에 글로벌 대세에 생성형 AI 오픈 AI가 GPT-4를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 같고 저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PBR, ROE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업이익률 보면서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평가라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평가는 기준을 수학적 논리의 기준을 바탕으로 10가지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명품 꿈의 투자법인데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 평가의 노하우로 평가를 해보니까 일단은 저평가예요. 어차피 올라는 가야 돼. 근데 그 10가지라는 것을 제가 기준을 빠르게 1, 2분 안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나서 많이 오늘 삼총사에 설명을 드렸지만 전 적중률이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주가 거의 대부분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것은 가격이 싸야 돼요. 그리고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여기까지 가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하고 예언할 수 있는데 일단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차트 속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거래가 늘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일단 대량 들어오면서 동시에 개인의 매도가 크게 나는데 이 개인의 매도량을 보게 되면 어때요? 5월 14일 날에 이 매도량 쭉 밑으로 내릴게요. 최근 한 달 동안 어때요? 한 달 동안. 한 달간 일단 최대 매도가 나왔어요. 3개월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3개월 내에도 거의 뭐 최고 가장 한두 번 정도 높은 게 있겠지만 거의 최고의 매도의 물량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는 3개월 내에 최고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도 같이 났죠. 근데 이 최고 매수 그리고 거의 최고에 가까운 매도 이렇게 양이 일반적인 양이 아닐 경우에 변화가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월봉상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그동안에 쭉 신저가를 내려오다가 바닥을 치고 이제 떠오르는 초기 형태. 자, 바닥에서 고점에서부터 떨어진 폭에 비례했을 때는 올라온 폭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장기 바닥 탈출 위치고요. 중기적으로 우리가 실제 뭔가 스윙 투자로 느낄 수 있으면서도 단기적으로 좀 빠른 체감이 될 수 있는 속도는 주봉인데요. 주봉상 역시나 5개월 정도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라 그렇다면 한 번쯤 우리가 매매가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 번쯤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내일 보합 정도 보통 출발할 텐데 현재가 매수 적정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단가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일단 저는 앞으로도 계속 신고가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가 마무리가 될 때까지 22선 및 5주선, 5개월선 매매로 쭉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손절가는 최근에 14만 원 정도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막 나온 목표가는 단기적인 거겠지만 꼭 그걸 지킬 필요 없고 추세를 계속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홍조 의원님의 관심주 삼성 SDS였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놀랍게 붙고 있고 거기다가 GPT-4O를 등에 업고 이슈까지 붙어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홍조 의원님의 10가지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명품 꿈의 투자법에 의하면 삼성 SDS 상당히 유망해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하단에 목표가와 손절가 이렇게 함께 나가고 있으니까요. 내일 시장에서도 삼성 SDS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정지 의원님 관심주도 저희 들어볼게요. 반도체 쪽 유망 섹터로 짚어주셨는데 장이 열리면 어떤 종목 볼까요? 예, 항상 제가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이제 세계 최초로 이 초박막 계측 장비를 개발을 했죠. 그래서 HB 솔루션은 제가 작년도부터 해서 지금 이 4,000원대 이하에서부터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유가 아직 재료가 안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아직 상투 신호가 안 나왔다는 거죠. 상투 신호가 나오려면 재료가 터지고 고점을 형성해야 되는데 작년도부터 계속 일단 재료만 계속 좀 이제 부각되고 아직 땅 하고 터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재료 자체가 이 세계 최초, 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뭐 장비나 부품 회사들 선택을 해서 거의 실패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는 그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다시피 HPSP가 10,000원대에서부터 자사주 매입과 무상증자를 하고 그리고 나서 10,000원대에서 60,000원까지 뛰었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HPSP 그리고 또 이제 뭐 한미반도체도 거의 뭐 독보적인 기업이죠.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나서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이 HB 솔루션이 이 TSMC,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3사를 모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장비 기업이고 이 잉크젯 기술로서 앞으로 반도체 초박막 보호 필름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잉크젯 기술과 이 초박막 계측 장비가 시장 자체가 매우 크고 그리고 적용처가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그만큼 한번 이게 상용화됐을 때는 엄청난 이제 파괴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초박막 계측 장비가 반도체 후공정 그만큼 이제 전공정 다 쓸 수 있고 그리고 비메모리, 메모리 다 쓸 수 있고 그런데 이 장비 자체가 수율 관리의 핵심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세계 최초로 초박막 계측 장비를 상용했는데 이 수율 관리가 핵심이다. 당연히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어떤 싸움이냐? 그냥 수율 관리 싸움이에요.
그만큼 이제 불량률을 줄이는 기업이 많이 불량률을 줄일 수 있는 기업이 나와야지만이 그 기업이 선택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율 관리에 사활을 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자사주 매입이 작년도에 50억 들어오고 소각이 이뤄졌고 그리고 나서 무상증자를 한 주당 한 주, 두 주 한 것도 아니고 세 주. 그 말은 즉슨 주식 수를 4배로 늘려놨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기관들이 400억 투자 물량을 우리가 120억 갖고 올게 그래가지고 120억을 최대 주주가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120억을 늘린 거예요, 지분을. 3,000원대 중반대에서 지분을 120억을 또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들이 나오고 이대 주주가 20억 장내 매수세가 다시 들어왔어요. 대부분 이제 임원이 대표이사가 합병을 하고 기업이 좀 이제 변경이 되면 인수가 합병이 되면 퇴임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기존 대표이사는 퇴임을 했는데 기존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20억 장내 매수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 기업을 높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억 장내 매수세가 5,000원대에서 4,000원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대비 그렇게까지 크게 많이 올라온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삼성전자, 애플, TSMC 전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에 납품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K맥 시절 공시를 통해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납품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 기업이 국책과제를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SK하이닉스랑 이미 국책과제가 끝났죠.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 지금 반도체 장비 관련주 중에서 가장 재료가 좋은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6,500원대가 일단 이전 저점 부근이에요. 그 라인대가 딱 정고점 뚫은 지지권. 그러니까 6,900원대에서 6,500원대 사이를 적정 매수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 21선 부근, 21선 부근이 6,200원대이기 때문에 단기 이제 지지권은 6,200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서 지금 뭐 이 종목을 제가 이 특집 방송에서 설명드리려고 갖고 온 종목을 고작 8,000원대까지 신고가까지 보려고 가져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뒤는 이제 어디까지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면 어디까지 갈지는 추후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8,000원 이상 신고가에 초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집 방송에서 항상 많이 설명드렸던 작년도 12월 달부터 올해 3월 달까지 종목이 있거든요. 그 기업이 역시 YRK였죠.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 그리고 이번에 3.1절 특집 방송에 설명 또 드렸던 종목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HB솔루션 같은 경우도 올해 드디어 반도체의 성과가 나타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관심 계속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지우 의원님 매번 특집 방송 때마다 선물처럼 종목을 가져다 주셨는데 이번 부처님 오신 날 스승의 날의 선물은 바로 HB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8,000원 이상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뭐 신고가 영역을 뚫게 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모든 투자자들의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료가 확실하게 터지기 이전에 진입을 해서 크게 수익을 노려보는 것 아마 모든 투자자분들의 꿈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지우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HB솔루션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가격 전략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주목해야 될 섹터와 종목까지 꼼꼼하게 두 위원님께 들어봤는데요. 자, 이야기 나누는 사이 상담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집 투자 정석 일부 잠시 후에 저희 본격적인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전화번호 한 번 더 고지를 해드릴게요. 02-786-1022번 또는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 특집 투자 정석 일부 함께 하시는 정홍주 위원님 그리고 정지우 위원님께 전화 상담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가능합니다. 전화뿐만이 아니라 문자 그리고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널도 모두 열려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창과 문자 메시지 통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체크하고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워요. 오래간만이에요. 네. 네, 내일 아침 방송도 꼭 봐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자님 혹시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나 한글 컴퓨터요. 한글과 컴퓨터요. 네네. 네, 오늘 저희 마침 AI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너무 전화 잘 주셨네요. 네. 저희 그 매수가랑 비중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27,000원에 10%요. 네, 27,000원에 비중 10% 실려 계시면 지금 현재 수익권에 계시네요. 네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세요? 아, 근데 요거 갑자기 올라가서 이거 가지고 있어도 되나? 아니면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나 하고 궁금해서요. 네, 매도 타이밍 또는 어느 정도까지 더 갈 수 있는지 상방 여력이 네네.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정은조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신용 물량은 6%대라서 아직 그게 우려스러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지난 바로 이제 어제가 되겠죠. 화요일 날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밴드가 뚫리고 급등이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신용이 얼마나 많이 실렸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니까요. 그 신용이 7%대 넘으면 그때부터 주가 잘 안 가는데 지금 6%대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요. 그럼 아직 일단 추가 상승 여력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들이 우리가 이제 기업이 앞으로 어떤 사업하고 어떻게 실적 나고 그 알아야겠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 기본적으로 그래요. AI 사업의 확대로 앞으로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AI 이런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실적이 더 좋아지는 건 맞는데 그를 얼마까지 실적이 나올 거다 너무 정확하게 다 맞출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추이가 그쪽이구나. 그런데 작년 1분기 이번 연도 영업이익 63억 해서 전년비 161% 증가. 그러니까 전년비에 160 증가해서 63억 정도. 그러면 현재 1분기가 그 정도예요. 그 2분기가 그 정도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 정도로 한다면 그 정도의 실적의 기준을 두고 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증권사 목표가 지정이 35,000원. 그러면 여기서 더 많이 갈 것이냐? 일단 34,000원대에 1월 달에 이사가 공시해 보게 되면 일부 장내 매도한 물량이 좀 있어요. 큰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도했다는 의미, 상승적인 것을 봤을 때 34,000원대 그리고 35,000원 증권사 목표가 그런데 이번 년 1분기 이익을 봤을 때 현재 이번 연도 예상 실적을 대략 기준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까지 저평가 전혀 아닌데 가격대가 17,000원대에서 5월 달에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했어요. 그럼 17,500원 근처가 차기가 참 좋아요. 근데 지금 3만 넘어갔잖아요. 좀 보수 한 2배 가깝게 올라간 상태이고 8,000원대, 13,000원대에도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한 가격대가 있어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비싼 거죠. 그리고 이제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그리고 18,000원대에 장내 매수가 또 들어온 부분, 대표이사가 들어온 적이 있어서, 그러면 첫날, 1월 8일 날 첫날은 너무 좋았어요. 18,000원대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를 여러 가지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포인트가 매수 포인트로 이제, 아주 좋았던 포인트로 이제 알려드렸는데, 이때부터 이제 매수해서 올라간 건 좋았어요. 이건 변곡점이죠. 첫 번째 3, 4, 5단계 상한가 수급 들어가면서 요 722선 돌파와 거래 증가. 제가 만든 기준이죠. 상한가 수급에서 제가 만든 건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제가 만든 거라 이게 상한가 수급에 그냥 상한가 들어갔어요. 쭉 뻗어서 시세가 나왔어요. 여기는 예측 폭등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미 올라갔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적인 메리트도 없고 다만 수급 쪽으로는 외국인간에 동시에 대량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 밴드가 뚫렸기 때문에 이 밴드 상단 기준을 가지고 가보자라고 한다면 좋아요. 가보는 건 좋고 끝까지 좀 확인 매도한다면 약세시로 나온다거나 양봉의 절반을 깬다거나 5위선을 깬다거나 해서 흐름을 타보는 건 좋은데 너무 단정적으로 계속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흐름을 타다가 꺾이는 상투 신호, 하락 전환 신호 나올 때까지는 이어가되 나오면
한 번쯤 파는데 그게 보통 34,000원, 35,000원 요쯤에서 우리가 좀 경계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것을 참고해서 매매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뭐 무조건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34,000원, 5,000원 정도에서 또 꺾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잘 주시하면서 흐름을 타보자. 그래서 흐름 타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한글과 네. 컴퓨터 34,000원에서 35,000원 사이쯤에서는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네, 그리고 네. 일단 지금 현재 수익 구간에 머물고 계신 거 축하드립니다. 상담 도움 많이 감사합니다. 되셨죠?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남은 휴일 알차게 보내시고요. 계속해서 MTN 저희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상담 한글과 컴퓨터 받아봤고요. 오늘 전화 상담 시작이 좋습니다. 수익권으로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계신 시청자님의 전화 먼저 받아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녁은 좀 드셨나요? 네네, 먹었습니다. 예,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코리아 FT인데요. 네. 6,500원에 10%예요. 네, 코리아 FT 6,500원에 비중 10% 실려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네네. 화요일 시장에서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요. 글쎄요,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좀 샀더니 급락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잘못된 점이 있는지 예. 그냥 가져가도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려고, 아니면 추가 매수는 해도 되는지, 목표가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고 전문가님한테 예.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코리아 FT 종목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향성을 좀 점검받아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정지효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 예,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방송 잘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자세히 좀 안내해 드려볼게요. 네. 아쉬운 부분과 또 긍정적인 부분 두 가지 모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식은 이 전망의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고 제가 항상 네. 주식 싹쓸이, 공명 정주하면 주식 싹쓸이 아시나요? 예. 네네, 예, 맞습니다. 바닥을 찾는 거잖아요. 예. 근데 네네. 지금 투자자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닥을 찾을 생각은 없었고 이 주식이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일단 네. 시작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코리아 FT 대신 긍정적인 부분은 실적 대비 말도 안 되게 저평가돼 있어요. 예, 지금 6,350원인데 주당 순이익을 보면 펄을 10배로 계산해 봤을 때 평균 보통 10배를 이제 적정 주가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주가가 만 원 정도 가 있어야지 적정 주가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데 또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예, 뭐가 아쉽냐? 이 종목은 카본 캐니스터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그 카본 캐니스터는 하이브리드의 핵심 부품이거든요. 물론 지금 하이브리드 차가 현대차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나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전기차로 넘어갔을 때 카본 캐니스터는 안 들어가거든요. 대신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신제품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프론트 트렁크 같은 신제품도 개발하고 있고 전기차 시대에 대비해서 분명 이 기업도 준비는 지금 하고는 계속 있을 겁니다. 대신 굉장히 전기차 시대가 급작스럽게 빨리 오게 되면 준비를 미처 못하고 나서 이 카본 캐니스터 같은 경우가 매출이 줄어들면 또 실적이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얼마만큼 전기차 시장 속도가 또 빠르게 성장할지는 그건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단정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 들어볼게요. 결국엔 이거예요. 예. 이런 전망들도 다 무의미해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721선이잖아요. 721선 주식 싹쓸이, 공명정주. 딱 언제 매수해야 되죠? 2023년도 12월 달 721선 위에서 고개를 내밀죠.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아쉬워요.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지금도 100% 수익인 상태에서 지금 아마 투자자분이 아닌 말로 전화 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별로 겁이 안 나잖아요. 아직도 100% 수익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매수했다고 하면 그래서 그만큼 여기가 이제 급소지 여기는 더 갈 거를 찾으려고 하다가 21선이 깨진 상태에서 반등 주지 않을까 거기서 매수를 했다는 게 너무 아쉽다는 거죠. 21선 깨진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등 시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죠.
그럼 지금은 네. 일단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전개돼서 간밤에 테슬라도 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네. 만약에 6,100원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이 61선 이탈과 함께 재차 추가적인 하락세가 떠저 밑에 지지권이 5,000원대 초반대까지 가 있거든요. 뭐 거기까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웬만하면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 날 무조건 상승을 해야 돼요. 여기서 깨져버리게 되면 좀 불안하거든요. 61선 깨지면. 그러니까 단기 지지권 참고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면 8,000원대가 단기 저항권이죠. 이전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은 만큼 그 라인대에서 한번 좀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는 또 8,000원대에서 추격 매수를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물량 소화를, 물론 거기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매물 압박이 강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대신 거기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5,200 중장기는 5,200원, 8,200원 박스권, 그리고 단기는 6,170원, 8,200원 박스권.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을 좀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코리아 FT 정주희 네. 의원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목요일 시장 반응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예, 내일 시장을 일단 봐서 오르게 되면은 상황을 보고 내리게 되면 매도를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이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주식을 간다 못 간다 지금 미리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종목이 뭐 10,000원대까지 적정 주가 뭐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네.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거를 다시 한번 크게 도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전화 상담까지 저희가 받아봤고요. 바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라우드웍스 고민 남겨주신 시청자님이 계신데요.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43,493원이라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요. 화요일에 크라우드웍스가 3.75%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3만 원 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중이 20%나 실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전이 과연 올까요? 라는 고민을 남겨주셨네요. 일단은 AI 쪽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홍주 의원님께서 좀 상담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연찮게 또 AI 주가 딱 제가 설명하게 되다 보니까 잘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방송 출연을 하는데 이제 실시간에 문자를 받고 하는데 모든 수천 개 종목을 다 기업을 다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몇 분 안에 공시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아주 뭐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최대한 도움될 수 있는 내용 좀 전달해 될 테요. 일단 공모가가 이 기업이 36,300원이에요. 그럼 보통 공모가까지는 보통 이제 올라갈 여지는 있죠.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실적이 적자예요, 적자. 그러면 적자면 이익이 적자면 매출액이라도 높던지 매출액도 낮아요. 현재 기업의 시가총액 자체는 높은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이런 매출액이라든가 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저는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갈 것이다, 못 갈 것이다, 얼마까지 갈 것이다. 이게 원래 명품 꿈의 첫발이거든요. 예언하는 거죠. 쉽게. 근데 그게 모든 종목을 모든 타이밍 할 수는 없어요. 신저가 내려가는 종목을 적자인데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이다. 갈 것이라고 아예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본전 올까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다만 지금 최근에 생성형 AI 관련주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이제 유행을 타면서 주도주 움직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니 현실 시점에서는 급하게 파는 것보다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번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 보고 있고요. 일단 생성형 AI에 대한 도입, 혹은 LMM 채택 같은 경우가 이제 글로벌 트렌드로서 AI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이 기업은 특히 SLM의 수요 증가가 이뤄짐에 따라 크라우드웍스에 대한 LMM 플랫폼 매출 본격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번 연도가 턴어라운드의 원년으로서 실적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도 없고요. 또한 주식매 선택권 행사를 최근에 했던 가격대 보니까 1,000원, 5,000원, 7,000원. 근데 주가는 29,000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과의 어떤 괴리를 봤을 때, 이거를 뭐 얼마까지 간다, 본주가 올 거다,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차트 통계 잠깐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모가 36,000원까지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현재 최근에 일단 바닥은 쳤으니까요. 전저점 깨지고 이렇게 바닥은 치고 이제 올라오고 이제 쌍바닥을 이제 딱 만드는 과정에 들어갔어요. 뭐 5위선
오늘 회복을 했으니까 화요일 날 지지가 나온 다음에 쌍바닥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쌍바닥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저점 손저가 25,000 잡고 한번 36,000원까지 가능성을 엿볼까? 뭐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뭐 해라 마라 간다 안 간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시도형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고물가 36,000원이니까. 근데 저는 이런 실적을 가지고서 자 보시게 되면 연간으로 보면 연결 기준으로 봐도 240억의 매출액의 적자예요. 별도로 봐도 거의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 원, 1,200억. 딱 봐도 그냥 일단은 뭐 당연히 저평가는 당연히 아니고요. 예측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신저가 내려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빵빵 터지고 뭐 외국인들이 대량 샀다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개인만 샀습니다. 수급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단정 미래 기대감 좋죠. 미래 기대감은 나쁜 기업은 거의 없어요. 뭐 전망이 다 좋다지만 그걸 믿지 마시고 그런 전략을 세워서 해보는 건 되겠지만 저는 제가 아까 더우전자 좋다고 그랬죠. 삼성 SDS 좋다고 그랬죠. 그 두 개로 저는 바꾸겠습니다. 예, 크라우드웍스 사실 지금 좀 크게 손실권에 계신 시청자님이시기 때문에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은데요. 급하게 팔기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대응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지금 공모가가 36,000원이었는데 그 가격까지 오리라는 보장도 지금으로서는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 기업은 숫자로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면에서도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홍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대표적인 기업 삼성 SDS라던가 더우전자라던가 조금 더 유망하고 실적이 숫자가 증명해주는 기업들로 한번 종목을 옮겨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홍주 위원님과 함께 문자 상담 첫 번째 또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LB세미콘 고민 남겨주신 시청자님의 고민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8,214원이고요. 역시 비중 20% 실려 있습니다. LB세미콘 역시도 손실권에 계신데 지난 화요일장에서 7,160원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종목도 반도체 섹터에 있다는 점에서 정지 의원님께서 한번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LB세미콘 같은 경우 제가 일단 지금 잠깐 좀 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LB세미콘이 뭐 삼성전자랑 직접적으로 좀 많이 거래를 하는 기업도 아니고 보니까 작년도에 공시를 딱 보니까 친척들이 좀 매도했던 부분 공시도 나왔어요. 2대 주주부터 시작해서 아주 여러 명이. 예, 그런데 실적도 작년도에 적자 전환이 됐고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는 또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뭐 장점이 없어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관 외인들이 엄청난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대신 한 가지만 좀 장점으로 꼽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반도체 후공정,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미래 전망은 밝은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쪽에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두산 테스라잖아요. 거기에 테슬라 물량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테스라는 크게 성장을 했는데 이 기업은 지금 성장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LB세미콘은 720원 아래에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죽어 있어요. 예전에 2024년도 1월 달에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그리고 나서 그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디가 바닥이다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웬만해서는 일단 7,000원 또 안 깨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전 저점이 지금 살짝 걸쳐 있기 때문에 7,000원, 6,900원 정도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단기 저항권이 9,000원대 초중반대거든요. 9,000원대 초중반대에서는 단기 저항권, 거기에서 매도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LB세미콘 비메모리 후공정 쪽 사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결국 국내 반도체의 거인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겠죠. 그런데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그와 함께 뭐 협력하고 있다라던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게 느껴지고 거기다가 부정적인 공시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 유효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LB세미콘 그리고 크라우드웍스 이렇게 두 종목 문자 상담으로 받아봤는데요. 문자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노펙스에 대한 고민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님이신데요. 매수가는
11,394원, 그리고 비중 10% 실려 있습니다. 시노펙스 지난 화요일장에서 2.41% 빠지면서 11,360원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약손실권에 자리를 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큰 걱정이 시간외에서 너무 하락을 해서 걱정됩니다라는 의견을 또 남겨주셨어요. 정홍조 위원님, 시노펙스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주식 투자하시는데 주식을 매수를 우리가 왜 하느냐면은 이제 올라가는 변곡점이라서 보통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변곡점이 지금 변곡점인가요? 한번 차트 통해 볼까요? 자, 매수는 변곡점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락할 때는 꺾이는 데는 이제 매도, 상승할 때. 변곡점은 여기 아니었나요? 처음에? 이미 월봉으로 따지면 어디가 매수 포인트인가요? 여기죠. 첫 번째. 밴드가 첫 번째 돌파를 하면서 거래가 처음으로 터졌던 시점. 이때가 매수 변곡점이고, 이건 이제 이미 올라갔죠. 그때부터 2배 가깝게 올라갔나요? 네, 2배. 엄청 올라갔죠. 이미 올라가서 벌어졌어요. 간격이. 매수를 하면 안 돼. 이미 할 수도 있죠.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낸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수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럼 매수점 아닌 상태에서 할 수 있냐? 살려면 이제 기준을 잡고 해야죠. 그럼 이걸 바라봤을 때 기준이 뭐냐? 일단 뭐 수급으로 봤을 때 뭐 나쁘진 않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최대주주 지분이 몇 프로예요? 11%예요. 최대주주 11%짜리 평균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잘 살펴보세요. 저는 제가 통계도 쭉 보면은 10% 이하는 일단 하진 않아요. 올라가도 한번 올라가다 다 빠지고 정말 좋은 기회면 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소 보통 20% 넘어가요. 15% 넘어가는데 근데 그래도 가긴 가요. 가는 경우도 있을 때 덜어는 10번 중 한 번은 가겠죠. 그래서 좀 불안해요. 근데 그런 어떤 기준 봤을 때. 근데 실적은 좋아요. 그러니까 가긴 간 거예요. 하지만 실적 기준에 퍼를 봤을 때 굉장히 수십억 엄청 비싸요. 그러면 그런 비싼 상태에서 대응봉이 신고가에서 나오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서 요 양봉의 몸통이를 깨면 우하양 쌍봉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 대비 가격적으로는 비싸고 최대 지분율도 부담스러운데 고점 돌파 속에 쌍봉 형태를 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문제가 될 수 있죠. 고점이 상투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흐름을 좀 더 이어가는 건 되기는 되는데 월봉 차트의 장기적 기준을 보게 되면 이미 주가를 많이 올라가서 지표들이 다 과열권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단정을 짓는 게 아니고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되 방금 얘기했던 이런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지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라면 저는 안 해요. 저는 그냥 손 떼죠. 손실 났죠? 어쩔 수 없어. 너무 높아요, 가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격도 퍼만 봐도 수십 퍼기 때문에 저는 종목 교체가 좋다고 보고 있고 끝까지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노펙스 저희가 문자 상담 끝으로 받아봤습니다. 특집 투자 정석 2부에서도 계속되는 상담 접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휴일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종목 상담 숨가쁘게 달려봤습니다. 연휴 이후에도 성공적으로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투자 정석 1부 마무리하면서요. 방송 후에 이어지게 될 두 위원님의 무료 방송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홍조 위원님께서 마지막 문자 상담 진행 해주셨으니까 이번엔 정지효 의원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721선 주식 싹쓸이 하면 공명 정주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죠. 뭐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종료되고 바로 온라인 방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긴 말 필요 없다라는 것에서 정지효 의원님의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정홍조 의원님도 저희 공개 방송 자세하게 안내를 좀 해주시죠. 예, 24년 주식 투자 경력. 근데 투자만 그냥 19년 동안 방송했습니다. 19년 동 그리고 25살 때부터 방송 시작했는데요. 이런 경력을 가지고서 공개 방송 오시게 되면 많은 자세한 이야기를 명품 꿈의 투자법 이번 새롭게 만든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24년 투자 경력에 또 녹아있는 시간을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캐치할 수 있는 공개 방송 함께 보시면서 내일 또 성공적인 투자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특집 투자 정석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정지 위원님 그리고 정홍조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1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